24년 만에 온 엔화의 엄청난 하락을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삼고 엔화 투자로 수익을 내고 계신 환투자의 고수 박선영 작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 2월 달에 출연하시고 처음 예. 뵀는데 그동안 예, 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작가님이 그때 나오셔가지고 달러 투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요새 블로그를 보니까 또 이제는 엔화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24년 만에 싸다고 가장 싼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투자를 해요. 달러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가 아마 1,2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300원 근처까지 네. 갔잖아요. 저는 이제 수익 셔를 다 하고 달러를 다 팔고 이제 없어요. 이따 질문에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온갖이 다 파셨냐고. 예, 저는 다 팔고 장기 투자용 달러는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주식의 형태로. 예,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달러는 뭐 싹싹 긁어가지고 배당 받은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고 원화를 많이 들고 있는데 원화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돈이 이제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달러 투자에 이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투자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슷해요. 지금 아깝잖아요. 그 기술. 계속해서 돈을 벌었던 그 기술을 엔화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엔화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판다. 예. 이런 원칙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들어가기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전에는 엔저가 일어나면 니케이 지수도 올라가고 뭐 경제 성장에 좀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엔저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이런 저도 모르죠. 일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거나 제가 거시 경제를 잘 알거나 하나도 몰라요. 그냥 역대 엔원 환율의 그 차트를 보고 1,000원 이하일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엔화는 상승하게 되는데 신기하게 이번에는 뭐 양적 완화라든지 일본은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죠. 네. 그리고 금리도 안 올려요. 네. 유럽이나 뭐 미국은 다 지금 금리 올리고 뭐 지금 난리 난 상태인데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제가 대답하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엔당 935원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를 일이 남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돈 그만 찍을래라고 발표했어요. 이 구로다 총재라는 분이. 그러면 올라가겠죠. 가치가. 엔저 현상은 일본이 또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상황을 지금 유도해서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테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일본이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이제 일본의 돈의 가치도 또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일본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투자하기 쉬운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조금 더 그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사고 파는지 네. 세븐 스플릿이라든가 이런 그런 네. 독특한 투자 기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예. 있을 것 같아서 예. 일단 참고로 저희가 옛날에 박성현 작가님 모시고 세븐 스플릿 투자 기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여기 위에 상단에다가 카드로 걸어둘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먼저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세븐 스플릿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네. 초보 투자자이신데 엔화 투자에 한번 해보겠다. 마음가짐은 중요해요. 물릴 경우에는 여행이라도 가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만 투자하시라는 거. 네. 그래서 알려드리면은 이 투자 자아를 제가 이제 분리한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살 때마다 넘버링을 붙여요. 넘버 원이 1,000원에 엔화를 사요. 그런 다음에 한 5원 정도가 떨어지면 또 사요. 금액은 똑같은 금액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 한 100만 원 정도씩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알맞다고 보여지거든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5원 정도가 오르면은 그러면 5천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뭐 5천 원 벌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계속 쌓이는 구조의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5천 원을 확보를 해놓으면 이때부터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게 엔원 환율이 떨어지는 걸 바라고 있는 건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갖다가 파도를 타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환율을 이용한 투자는 장기 투자도 물론 하긴 해요. 저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엔화나 뭐 이런 것들은 투자를 위해서 사는 건 장기 투자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계속 수익을 현금 창출을 계속 만들어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좀 넘었는데 지금 6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지금. 한 달 동안. 예, 엔화로만 이제 달성했잖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막 들여다보고 막 진짜 뭐 트레이딩 하듯이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의 반등만 있어도 계속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좀 정체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다 이거 다 주식시장 떠나려고 하고 뭐 할 때 제가 삼성전자를 오늘 봤더니 싸고 5만 원. 좋더라고요. 네, 5만 원이 됐더라고요. 제가 삼성전자가 9만 원일 때는 이걸 못 해요. 그냥 장기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5만 원 떨어지고 코로나 때가 한 3만 원대까지 갔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물리더라도 좀 있으면은 뭐 그 5만 원 이상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비중을 크게 실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1억 투자했는데 1% 오르면은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수익 얻고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를 병행하는 구조를 할 때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원래 적정 가치나 평균 가치보다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엔화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보시고 안 좋은 댓글이 예상이 되는데 엔화가 계속 떨어진다라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다니까요. 떨어질수록 저는 떨어질수록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매매 기법이 네. 있으니까 또 그게 일정한 수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수익을 얻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예. 그 6월 16일에 미국이 예. 자이언트 스텝 발표하고 나서 예. 엔원 환율이 갑자기 971원 그렇더라고요. 네, 저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날 그러면은 매매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근데 자이언트 스텝 FOMC에서 이제 그 금리 발표가 나올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 발표가 됐고 기준금리가 0.75% 올랐나요? 그렇게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엔화 더 사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한 15원, 20원 정도 더 오히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쓴 글이 뭐였냐면은 예측하지 말라고. 만약에 제가 예측을 그랬다면 다 팔았겠죠. 당연한 공식 같은 거였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인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엔원 환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오르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투자인 거잖아요. 떨어지면은 사고 오르면 팔고 이거를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게 오히려 잘 된 거죠. 아침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1시, 2시 되니까 다시 한 15원 정도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샀다라고 공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고점과 저점을 귀신같이 잘 아신다고 저한테. 제가 알고 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예. 싸게 잘 사고. 하나도 몰라요, 저는. 사다 보니까 저점 근처에서 산 것뿐이에요. 그리고 팔다 보니까 나누어서 파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보고 하는 투자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네. 집에 이제 가는 길에 봤는데 제가 지금 넘버 2가 960원 정도 선에서 샀을 거야, 아마. 근데 만약에 하면 955원 정도 밑으로 떨어졌다. 네. 그럼 그때 살 거예요. 예. 올랐다. 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 환율 한번 지금 볼까요, 한번? 네. 예, 저도 궁금한데 지금 방송 중에 파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 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956.90이네요. 예. 955원 정도 미치면 한번 넘버 3가 출동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뭐 엔원 환율이 단시간에 뭐 반등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1,000원 아래라면은 뭐 물려봤자 30%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수익 실현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투자의 경험이 쌓이거든요. 또 이 투자의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달러가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엔화보다 훨씬 쉬워요. 달러 투자는. 그때 또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또 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주식 투자도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좀 이제 쉽게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뭐 엔화 지금 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달러는 안 되고 환투자 중에서는 엔화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리라화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엔화도 사지만 국내 주식도 사고 있거든요. 3,400포인트까지 갔던 코스피가 지금 거의 오늘 2,400 깨졌나? 네. 아마 그랬을걸요? 사야죠, 코스피 그러면은. 한번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보시죠.
2,380. 네, 2,400 깨졌네요. 제가 그 1억 원을 가지고 공개 투자를 시작한 게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딱 지난주 금요일까지 플러스 상태였었어요. 이 안 좋은 장에서도. 네. 근데 아마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마이너스에 진입되어 있지 않을까. 공개 투자를 하고 있는 1년차에 1억 원을 투자했고 2년차에 이제 1억 원을 증액해갖고 총 2억 원이 들어가 있는 계좌인데 지금 이거 마이너스로 오늘 딱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자, 총 2억이에요. 네. 2억인데 지금 마이너스 딱 됐네요. 아, 1억 그러네요. 9,977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았는데도 이 정도면은 아마 다른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 2억 원으로 출발했으니까 20만 원 정도 잃은 거죠, 지금 현재. 예. 선방하시네요. 저는 0.몇 퍼센트? 좀 0.6. 마이너스 2%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지수대로라면 한 30% 빠져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제 투자 시작인 거죠.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사실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머리로는 그걸 뭐 투자의 대가들이 공포에 살아라는 말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븐 스플릿 같이 나눠 사고 나눠 파는 이런 시스템으로 투자를 안 하시면 네. 지금 못 사요. 맞아요, 무섭죠. 얼마 전까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가격에서 지금까지 가격을 보면은 계속 하락만 했어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투자해서 올해 수익이에요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이제 세븐 스플릿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지금 정도 수준에 막 현금 다 바닥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내려도 상관없어, 나는 싸게 더 사면 되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면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참고로 고수들의 방법은 아니에요. 고수들은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고 네. 한 10년 기다리고 막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방법인데 저는 이제 일반적이고 평범한 실력과 투자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이런 식으로 한 연간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가지고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고르실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안전하고 뭐 주식처럼 막 상장 폐지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어떤 투자 대상으로 투자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사실은 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경험을 쌓으시면은 투자를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븐 스플릿이라는 게 그냥 투자 자아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계좌 안에서도 분리를 시키시는 건가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네.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요. 내가 네. 삼성전자 넘버원을 언제 샀지 뭐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헷갈릴 것 이게 같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계좌를 실제로 나눠 버렸어요. 그래서 넘버원, 넘버투라는 게 계좌의 구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다 나누시는 예, 거구나. 그렇죠. 제가 네. 참고로 계좌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단 몇 분 만에라고 검색하시면은 네. 단 몇 분 만에 주식 계좌 7개 만드는 법이라는 글도 올려놨어요. 예, 여기 바로 나오죠. 예,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그 NH 나무에서 한번 테스트로 여러분들 이렇게 쉬워요라고 하면서 보여주려고 만들다가 여기 보시면은 16개 만들어져 있죠. 실수로 만든 7개 7개가 만들려고 아니네요. 하다가 실수로 16개가 만들어졌을 만큼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쉽게 만들었는데 뭐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댓글 보시면은 네. 뭐 이렇게 팁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팁도 막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드시면 뭐 계좌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엔화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게 네네. 필요 없어요. 어? 종목이 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네. 그냥 내가 메모 같은 형태로 이렇게 기록만 해놓으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귀찮거나 힘드신 분은 달러리치라고 예, 제가 지난번에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그걸로 엔화도 투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제 블로그에 달러리치로 엔화리치를 만드는 법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가 글을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계좌를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예. 차익에서 예. 발생하는 막 소득세 이런 건 없나요, 엔화는? 네, 0이에요. 아 진짜요? 예, 종합소득 과세 대상도 아니고요. 네. 예, 금융소득 과세 대상도 아니고 0이에요, 그냥. 제가 아까 600만 원 정도 벌었어요라고 했잖아요. 세금은 0이에요.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달러
투자는 물렸을 때 뭐 월배당 ETF를 사라, 그렇죠, 뭐 그렇죠. RP를 사라,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예. 엔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렸을 때 700원까지 막 내려가고 예, 예. 이러면은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사실 일본의 이제 리츠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 네. 괜찮기는 해요. 네. 상업용 리츠들이 뭐 그 미국의 월배당 ETF처럼. 근데 비싸요. 예, 단가가 비싼데 일본 주식은 닌텐도는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해서 닌텐도의 주주가 되려면은 기본이 5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지금 환율로도. 아, 일본은 100주씩 예, 100주 단위로 사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단가가 낮은 네. 그런 주식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찾은 주식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KTNG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배당도 주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다 KTNG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KTNG만 들고 있어요 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되게 좋죠. 근데 일본에도 재팬 타바코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재팬 토바코라고 하는데 일단 뭐 JT라고 티커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6%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주를 사도 네네. 한 200만 원, 300만 원어치 정도 수준이면 100주가 가능해요. 그런 걸 이제 더 찾아보긴 해야겠죠. 제가 아직까지는 사실은 제가 넘버 6가 출동했을 때쯤에는 알아본 거예요. 그때 아 이거 장기 투자도 해야 될 수도 있겠는 걸이라는 생각으로 알아봤었는데 다시 올라가지고 다 팔고 나니까 또 관심에서 멀어진 건데 다시 이제 제가 더 이제 엔화가 많아지면은 그때는 이거 좀 오래 기다려야겠는데라고 싶으면은 일본의 주식들을 찾아볼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재팬 토바코 같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다가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일본의 엔화가 뭐 가치가 상승하면 그때 이제 다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구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럼 물렸을 때는 배당 잘 주는 싼 일본 주식을 예, 그렇죠, 그렇죠. 키움이랑 NH 나무를 예. 그 달러 투자할 때 환전 수수료 우대받는 팁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예, 엔화 예. 할 때도 적용이 그대로 예, 엔화도 되고 거기에 스프레드 1%에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해줘요. 아, 네. 예, 그러니까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살 때 0.5원 정도 그리고 팔 때 0.5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1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1,000원에 산 엔화는 1,001원 이상에서만 팔면 그때부터는 수익이다. 아,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현찰 수수료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전 수수료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현찰 수수료는 뭐냐면은 우리가 엔화든 달러든 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찰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환전 모바일 앱이나 이런 데서 뭐 쏘리나 리브나 하나은행의 환전지가 뭐 이런 우리은행의 환전주머니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기업은행의 아이원 뭐 내친구나 농협의 올원 뱅킹인가 이렇게 있어요. 환전 수수료 우대율은 별로 좋지 않아요. 90%까지가 거의 최고인데 현찰로 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뭐 밤에 거래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증권사는 문을 닫으니까 은행에서 산 그 현찰 달러를 전신환 쪽으로 보내가지고 증권사로 보낸다라는 거죠. 여기서 팔면은 총 수수료가 2.5원이 되잖아요. 살 때 2원, 팔 때 0.5원. 근데 은행에서 샀다가 팔으면 4원. 가장 좋은 거는 증권사에서 사서 증권사에서 팔면 1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초보자는 예, 초보자는 이게 복잡하니까. 네, 복잡하니까 예. 그냥 증권사 통해서 전신환으로 그렇죠. 저는 이게 달러는 수수료 우대율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엔화도 같은 증권사에서 그런 우대율이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아가지고 예, 엔화하고 유로화까지는 대부분의 그 증권사들이 95%까지 해주고 다른 또 통화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노하우 부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엔화 수수료 우대 받을 수 있는 증권사로 두 가지 추천해 주셨던 게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NH 나무하고 키움증권. 네네. 예. 그리고 뭐 현찰로는 현찰로는 기업은행이 넘사벽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95% 지금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해주고 있고 또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광고를 하고 있지 내가. 그 돈을 좀 가장 받아야 많이 될 것 같은데. 환전을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환전을 한 사람, 많이 한 사람한테 뭐 무슨 호텔 뭐 숙박권하고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작가님이 받으시겠는데요? 저는 아마 받게 될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 저는 꽉꽉 있는 채워가지고 사람들은- 거의 매일 샀으니까. 네. 좋네요. 예. 그리고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면은 뭐 떨어져도 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 걱정할 필요 없는 거는 아니고 네.
좀 더 공격적인 기회가 되는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방을 한 30% 정도? 진짜 말도 안 되게 700원까지 700원 떨어지면 그냥 엔화 다 바꿔서 네. 일본 가서 살면 훨씬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전 재산을 그냥 바꿔가지고 만약에 700원까지 떨어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계속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나 엔화는 달러는 그냥 제가 확실하게 무제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제 부동산이라도 팔아가지고 만약에 $1 환율이 막 500원이 됐다. 그러면 저는 모든 제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가면 지금보다 2배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엔화는 달러보다는 약간은 위험하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넘버 한 100까지는 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네. 블로그에다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사실은. 엔화 엔화 투자, 투자. 예, 그럴싸한 제목이 엔화 투자 그럴싸한 계획인데 밑에 보시면은 네. 제가 940원에 넘버 6가 출동할 거고 35원에 넘버 7 출동해서 쭉 내려보시면은 800원 정도를 하방으로 봤네요, 제가. 800원에 넘버 34가 출동을 할 계획을 짜놨어요, 지금. 근데 진짜 800원이 가기에는 좀 지금 구조상 무리가 있겠죠. 엔화 투자 얘기는 여기까지 예, 하고 예. 그 미국 주식을 그러면 예. 되게 싸긴 싸잖아요. 예, 근데 환율도 너무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빼고 사기가 약간 그러니까요. 망설여지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네. 미국 주식 살려고 비싼 환율에 샀는데 네. 환율은 떨어지고 네. 미국 주식도 안 오르면 네, 그러면 망하는 거니까. 예, 이거 완전히 이제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사서 잃는 것보다 사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많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좀 참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국 주식을 제대로 하려는 마음이었으면은 1,200원 아래에서 장기 투자용 달러, 장기 투자용 달러라는 게 미국 주식 투자용 달러라고 해도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이니까 그걸 많이 확보해 놨었어야 됐었구나라는 이제 후회가 들더라고요. 달러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장 좋은 건 뭐 1,100원 아래 정도, 예. 미국 주식을 할 어떤 용도로 많이 이제 확보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 환차익으로도 일부 실현하고 또 미국 주식도 사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놓기는 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오면 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한국 주식은 지금 많이 싸져 있을 때 원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출발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괜히 미국 주식 싸다고 건드렸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달러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달러의 환차손이 1,300원이던 게 1,200원 가봤자 10%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식이 30% 올라주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율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미국 주식 투자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달러 투자가 중심이고 여기에서 물린 달러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 그냥 미국 주식 순수하게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고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1,300원이든 1,200원이든 가치 있는 돈이니까 뭐 사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요. 저는 안 산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 작가님 블로그 보면은 항상 예. 마무리 멘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저번 영상에도 누군가 댓글로 달아놨더라고요. 오늘 한 인터뷰 결론 예. 한마디만 말씀 부탁드리고 끝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엔화 사세요.